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7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요즘에 저한테 그 수익 인증이나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는 주변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서 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고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와서 함께 수익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건데 지금 우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가상화폐가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시간대가 아무래도 동양의 시간대를 좀 더 잘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중국 쪽의 증시를 보시면 지금 중국 증시가 좋게 지금 플러스가 많이 나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옆에 숫자. 여기 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플러스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봉쇄 완화랑 정부 부양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20억 빌런인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부양 정책으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 경제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중국 경기 부양책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에요. 중국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민심을 잃잖아요. 근데 얘네한테 민심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는 공산주의라서.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민심이 안 좋아지고 그런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막 죽여가면서 뭔가 죽여간다는 게 진짜 뭐 총으로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이제 실적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압박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를 돈을 써서 많이 부양 정책을 씁니다. 그래야지 좀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부양 정책을 결정한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PPI나 여러 지수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7월 8일 오늘 9시 반에 뭐 있죠? 중요한 지수 발표 하나 있었잖아요. 7월 8일에는 고용지표 실업률 발표가 있었고, 7월 9일에 있는 이 PPI가 있는데, 중국의 PPI가 있죠.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막 봉쇄되고 이랬어가지고 상해 봉쇄.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뭐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지수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조금 시장에 여러 의미로 좀 의미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상해 봉쇄가 거의 막 풀려가는 와중에 중국의 PPI가 뭐 높게 나오면 사실은 이게 자체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겠다 이런 것도 되고요. 중국의 PPI 만드는 뭐 생산자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조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다 이런 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7월 8일이랑 9일에 있는 지표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무래도 상승이 조금 나왔어요. 그 상승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런 이평선들 보시면 사실 정배열이거든요. 계속 보시면 이게 시간봉으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정배열로 전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계속 주요된 지지선을 계속 치고 있어요. 언젠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러면 결국에 뚫리긴 할 건데, 뚫리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런 우리 떨어졌던 부분 있죠. 우리 크게 하방 하락했던 부분 여기 이쪽쯤까지 우리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4K까지 좀 돌파를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지지선, 저항선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얼마나 빨리 잘 뚫느냐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기관에서 얼마나 매집을 했느냐도 중요한데, 기관이 지금 USDT들을 약간 좀
많이 숏 포지션들 많이 우리 정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더 이상 공매도를 치면은 본인들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숏을 다 청산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 지금 우리 USDT 보시면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USDT 반으로 줄였고, 그리고 뭐 USDC, BUSD 이런 거는 뭐 늘었다곤 하지만 결국 지금 보시면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가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리 보시면 지금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이 늘었어요. 특히 이더리움이 정말 늘었고요. 이제 다음은 비트코인을 소규모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씩 담고 있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담고 있고,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니까 담는 거죠. 그리고 고래들은 사실 좀 빼고 있어요. 감소를 했습니다. 좀 빼고 있고 저점에서 다시 사겠죠. 그래서 우리 지켜봐야 합니다. 이 고래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봐야 하고, 아무래도 지표들을 다 체크를 하고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래들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원래 좀 돈을 많이 가지거나 하신 분들이 좀 더 소극적이거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지켜보고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표 발표가 13일날 또 인플레이션율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나스닥이 보통 이제 코인이랑 지금 나스닥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나스닥이 보시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애플 먼저 보실게요. 근데 애플이 150 이 정도가 딱 저항선이거든요. 이 저항선을 사실 뚫을 수 있을까 물어보시면 저는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방금 보셨다시피 좀 투자가 좀 많이 막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투자가 우리들의 민심이 지금 회복이 조금 된 거지,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지켜보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의 타이밍입니다. 한 이틀 전쯤, 하루 전쯤 샀던 코인들을 지금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지, 새로 신규 진입을 정말 강하게 하면은 결국엔 또 고점에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왜 이렇게 빅테크 쪽이 좋게 나오시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하반기 2분기 실적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실적 좋고, 그리고 사실 근데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실적은 좋지만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여러 걱정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와서, 그래서 이런 빅테크 쪽에 지금 어닝 실적 전에 기대감에 다 상승을 하면서 좀 비트코인도 같이 견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빅테크 어닝 호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인하라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개미를 꼬신 다음에 이제 고래나 세력들 신규 세력도 진입을 하려면 결국에는 떨궈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하방 하락이 나온 후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말씀드릴 게, 어쨌든 이제 지금 유가는 왜 상승했냐 볼게요. 유가 지금 많이 상승했죠. 계속 떨어지다가 왜 상승했나 보면, 우리 지금 남미 쪽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특히 지금 우리가 특히나 아는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랑 브라질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냥 은행이 예치만 해도 무슨 50%라고 했나? 그 정도로 지금 이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샀던 고기가 다음날에 700원에 샀으면 다음날 바로 1,400원이 된다든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맨날 이렇게 가격 택을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런 나라들 많죠. 이런 나라들 특히나 엘살바도르 아시죠?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이런 곳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한다든지 비트코인을 좀 많이 모으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힘들기 때문에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코인을 채택을 하면서 그냥 희망회로 그냥 기도 메타라고 하죠. 기도하면서 이제 좀 구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대륙들은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갔냐 했더니 USDC나 USDT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갔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지금 주기영 대표가 지속적으로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 보시면 정말 지표를 좀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 지금 뭐 비트코인 그런 가격은 지속적으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어쨌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빠졌죠, 지금. 이거 지금 기간 매수 조금 이제 선발 때 들어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이제 어쨌든 물탈 여력들이 지금 충분하고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FTS에서 뭐 얼마를 갖고 있다, 물탈 준비가 되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을 늘는 건 결국에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그런 상승은 무조건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거의 도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도래함의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은 자, 우리 채굴 난이도 이거 보셨어요? 7월 7일 어제 저녁인가? 아니군요. 10시 뉴스인데 이거 그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유의 깊게 봤던 것들이 있어요. 채굴기가 지금 자꾸 런칭이 되는 거죠. 삼성이나 막 이런 데서도 채굴기를 런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채굴기 회사인데 이제 안트마이너 여기에 이거를 지금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7월 6일 날 이제 런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이 포스 전향에 좀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의 전환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것만 제때 잘 되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채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면 비트 채굴 난이도 또 하향 조정했죠. 바로 채굴기 판매 시작하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을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결국에는 다 한 모양으로 간다. 아무리 뭐 잠깐 하방 하락이 나오더라도 결국 중장기적 관점 9월, 10월까지는 좀 상승장이 올 거다, 불장이 올 거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거래소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요. 이 FTX 창업자가 이런 얘기 했었죠.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가 거래소에 있다고. 연간 12%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했던 어떤 거래소가 이제 정말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연쇄부도가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래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선 거래소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생기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할 게 있는데, 우선은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정말 역대급 하락이 나왔던 여러 것들이 있죠. 2011년부터 있었던 이제 초반에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해킹을 당한다거나 뭔가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고, 이게 다 해결되자마자 2018년 계속되는 문제들이긴 한데, 지금 이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이거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규제를 좀 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아치인데 제가 아직도 생각합니다. 2021년 한 11월 달인가? 그때쯤에 후오비에서 중국 인민의 모든 그 비트코인들을 다 빼라고 합니다. 모든 코인을 규제를 했어요. 결국에 받아먹은 게 누구냐면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때 제가 그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때 비트코인 보유량 1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문제들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나라에 대한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되니까 그런 파생 상품들한테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정말 많은 사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 코인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는 거예요. 코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라고요. 그냥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럼 이제 결국 코인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이 되는 지금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제 합리적인 의심은 루나가 이제 좀 고통을 받았던 거, 우리가 고통받았던 거죠. 우리 테더사가 고통을 받았던 건 결국적으로 테더사가 싱가포르에 유치해 있고, 그리고 약간 그걸 보유하고 있던 쪽이 동양이 많아요. 근데 서양 쪽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화폐를 많이 찍어냈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다시 걷어내야 되는데, 그 패깅이 가장 쉽게 깨지고, 그리고 그나마 자기들의 피해가 좀 없어질 게 뭔가 했더니 테더사였던 거죠. 그래서 좀 공격이 갔고, 결국적으로는 지금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뒤로는 비트코인 보유량 자체의 그 순위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 결국 중국은 지금 없어요. 서양 국가에서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는 진짜 화폐를 정말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특히 엘살바도르 방금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디폴트 할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남미 문제 많다. 그래서 이들이 채택한 게 비트코인인데 그 화폐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결국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여기 플러스로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여기에 그 스테이블 코인 이거랑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들 자꾸 만드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특히 지금 패권 국가라고 하죠. 지금 달러를 쓰는데 이 달러에 지금 좀 신뢰도가 좀 없는 편이에요. 지금 신뢰도가 없는 편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ETF 승인을 해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건 자체적으로 달러에 약간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ETF 승인 안 해주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달러 자체에 문제가 많이 안 그래도 중국에서 자꾸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ETF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건요, 사실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중국이 자꾸 이렇게 막았고 자기들이 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게 이것도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조금 제도화가 되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국가 쪽이 하든지 뭔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보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주말까지의 비트 움직임 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 지금 어쨌든 정배열이 됐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는 앞으로의 그런 비트의 모습을 보려면 결국에는 두 가지 중 하나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저항선을 맞고 아래까지 찍었다가 전 아래가 제 생각엔 19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K 때 그때쯤 기관 매수를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19K 아니면 그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 19K가 2017년의 고점이기도 하고 이제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9K가 뚫리는 순간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떨어졌다가 정말 24K까지 불반등이 오든지 아니면 지금 19K 떨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배열된 순간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물타기를 하려면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좀 롱의 물량들을 이제 좀 정리들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좀 본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떨어뜨렸다가 자기들이 죽고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상방에서 계속 여기 뚫는 척 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또 떨어뜨리면서 받아 먹을 거예요. 제 예상은 결국엔 한번 하락을 할 거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전에 이제 계속 매수하려고 했던 것들 다 이제 좀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비트초아였습니다.